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학생 여러분. 제10대 인문예술대학 학생의 이나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여러분의 진로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트랙 선택을 앞둔 1학년 학우들부터 졸업을 앞둔 고학년 학우들까지 모두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시간 바로 인어담입니다. 저는 제10대 인문예술대학 학생의 감사국장 박지현입니다. 오늘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와 지식을 다루는 교수님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지식을 언어로 전달하는 트랙인 한국어 교육 트랙 노정훈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국어 교육 트랙 노정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을 잘 모르실 학우분들을 위해 짧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에서 한국어 교육 전공을 지금 맡고 있는 노정은입니다. 지금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교수님, 한국어 교육 트랙이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트랙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한국어 교육 트랙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트랙인데요. 이제 그러면 누구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느냐 이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많이 배우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트랙은 외국인에게 어떻게 하면 한국어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전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계해서 이 한국어 교육 트랙을 전공한 이후에 이제 진출을 어디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는 한국어 교원과 관련된 진출 분야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외국어를 학습할 때 관련돼서 많은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 교육과 관련된 한국어 교육, 외국어 교육과 관련된 콘텐츠와 관련된 그런 진출 분야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러한 분야뿐만이 아니라 뭐 이민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학교 교직원이라든지 외국인과 소통하고 이러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한 많은 곳에서도 이렇게 진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한국어 교육 분야를 연구하게 되셨으며 현재의 진로를 선택하시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나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예전에는 여러분들처럼 이제 학부 시절에서는 국어 교사를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공교육에서 그러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꿈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도전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국어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국어 교사를 하다가 어느 날 그냥 외국인에게도 한국어를 가르쳐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 기관을 방문을 해서 제가 지금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제가 어떤 답변을 들었을까요? 네, 그 기관에서는 미안하지만 자격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좋지만 정말 가르치고 싶다면 자격을 갖춘 후에 다시 방문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어리석은 그런 질문이었지만 왜 못 가르치나요? 제가 그래도 국어를 가르치는데 한국어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아닙니다.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후에 다시 도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때 저는 좀 석사 공부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여서 그러면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한국어 교육을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의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진로를 또 바꿀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전공에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공통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 학부생 때 어떤 경험이나 활동이 한국어 교육 트랙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한성대학교에는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고 또 저희 전공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다양한 교과 또는 비교과 활동이 있는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전공이기 때문에 관련된 활동을 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러면 외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한성대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이 대표적일까 그런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성대학교의 엠버서더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이 엠버서더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엠버서더 제도는 한성대학교에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어학연수를 오는 외국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학교의 어학당인데요. 그곳에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실제 유학생들이 많이 있고 이 친구들은 학부생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연수를 하기 위해서 해외에 가는 것처럼 한국으로 한국어 연수를 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한국어도 공부하고 싶고 한국 문화도 많이 알고 싶죠.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우리 한성대학교 재학생을 1대1로 매칭시켜서 일정 기간 동안 언어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친구들은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래서 이 활동을 우선적으로 좀 추천을 해주고 싶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외국인 친구들과 일반 재학생들이 어떤 전공이라든지 대학 생활에 대해서 더 잘 적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튜터링 같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문화 교류와 관련된 그런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좀 더 많이 다양하게 오랫동안 해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어 교육 트랙을 전공한 졸업생들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진로 또는 취업 분야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질문을 들으니까 이제 최근에 있었던 하나의 사례가 좀 떠올랐거든요. 저는 지금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는 그런 전공을 함과 동시에 실제로 그런 현장에 있는 분들을 연수하는 교원 연수 이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장 많이 보급하고 교육하는 기관에 세종학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종학당의 교원들을 연수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세종학당에 있는 교원은 해외에서 가르치는 교원이기 때문에 시차를 불문하고 오전에도 연수가 진행되고 한밤중에도 연수가 진행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해외에 있는 교원들에게 이제 연수를 했는데 신입 교원에 대한 연수였어요. 그래서 연수를 하기 전에 이번에는 어떤 선생님들이 와 계실까 해서 미리 명단을 확인하던 중에 굉장히 낯익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내가 아는 친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의 이름이 사실은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어서 설마 기대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친구가 그 현장에 와 있더라고요. 네, 저희 트랙을 졸업한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는 오랫동안 세종학당에 파견하는 것을 꿈꿔왔던 친구인데 정말 그 현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까 저도 반갑고 그 친구도 굉장히 반가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는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분야로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인문예술대학 학생들에게 교수님께서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도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여러분들 많이 고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을 하고 있다면 아주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고민을 한다라는 거는 많은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조금 더 진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활동을 실천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현장에서 그 전공과 관련된 희열을 느꼈던 순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제가 처음에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어 교육으로 완전히 이제 방향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잠깐 좀 이야기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으로 연수를 오는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정말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4주, 6주, 10주가 지나면서 한국어를 못했던 친구들이 한국어로 서로 약속도 정하고 식당에 가서 한국어로 주문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전혀 다른 나라에 서로 모르는 친구들이 한국어로 소통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큰 희열을 느꼈는데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는 곳, 자신의 적성을 찾는 과정 중에서 희열을 느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그것과 관련된 활동들을 해 나가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희열을 좀 찾아 나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유익한 정보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학우분들이 보내주신 세 가지 질문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어 교육의 최근 트렌드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능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4학년 2학기 실습 교육 이전에 교과 과정 외적으로 꼭 경험해 보면 좋을 활동 그런 게 있다면은 함께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어 교육의 최신의 트렌드는 아마 한국 사회의 최신의 트렌드하고 또 맞물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점점 AI의 기술도 발전해 나가고 디지털 세계로 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디지털 그런 교수학습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런 학습에 대한 환경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기본을 잘 갖추고 있으면 우리가 그러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본 능력을 잘 갖추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했을 때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들에게 그들이 배우고자 하는 내용을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언어로 소통하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쉽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반복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쉬운 어휘와 문법을 사용해서 전달을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잘 이해하고 있나를 보려면 상대방을 또 잘 관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이러한 소통을 열심히 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기본을 갖추게 된다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저는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또 우리 한성대학교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어 교육을 하기 위해 외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흥미로워했거나 어려워했던 한국어 표현이 있다면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외국어를 꼭 해야 돼요? 외국어를 아주 잘해야 돼요? 이런 질문 사실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일단 1차적인 답변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도 이제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 원어민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원어민 선생님은 그 해당 언어로만 수업을 하시죠. 예를 들면 영어권의 원어민 선생님과 우리가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영어로만 보통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지만 한국어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꼭 외국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아니지만 외국어를 할 수 있으면 많은 무기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교실 현장에서는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지만 교실 밖에서는 그 학습자가 언어적인 제약이 있을 때 상담을 하거나 할 때는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라면 내가 그 학습자의 언어로 조금 소통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무기가 될 수 있고 내가 만약에 해외로 나가는 것을 꿈꾸고 있는 우리 그런 친구라면 해외에서 생활을 잘하려면 그 해당 현지 언어를 또 아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내가 어떠한 외국어를 잘한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무기를 갖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외국인 친구들이 어려워했거나 좀 최근 들어서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냐 이런 질문도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그 외국인 친구들의 수업은 그 외국인 전용 학과가 저희 한성대에도 있습니다. 네. 그 한국 언어문화 교육 전공의 학생들인데요. 이제 그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다가 K 드라마를 활용한 내용을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제주도를 배경으로 했던 이제 그런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발표하면서 우럽니라는 표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럽니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우럽니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이해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는데요. 그 친구들 모두 다 외국인 몇 명 친구들이 갑자기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울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럽니에 나와 있는 울을 울어요의 울이라고 생각을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한국 사회에서 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우리 엄마를 줄여서 울엄마라고 하고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요소들을 설명을 했는데요. 그 친구들이 굉장히 또 재미있게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AI와 번역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앞으로 한국어 교육 분야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어 교육 전공 학생들이 미리 준비하면 좋을 역량이나 경험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어 교육 전공은 순수 학문이라기보다는 응용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대상자가 요구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뭔가를 바꾸려고 하거나 뭔가를 새로 시도를 하려고 할 때 혼자서 하지 못하고 항상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뭐 선후배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성대학교 친구들도 협업 능력을 잘 기르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이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협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소통을 잘하려면 상대방에게 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상대방이 한 이야기들을 잘 이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능력들을 잘 길러나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한성대학교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능력들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과적인 부분, 비교과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학교를 믿고 우리 같이 힘차게 달려나간다면 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좋은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유익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노정훈 교수님께 이나담의 공식 질문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 트랙이란 땡땡을 담는 그릇이다.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바로 이렇게 답변하면 좋겠다라고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저는 한국어 교육 트랙은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측면에서 그 사람이 중심에 있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도 외국인이죠. 그래서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문이기도 하고 또 그 친구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수업 자료를 개발한다거나 했을 때에도 그거를 만드는 주체 역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어 교육 전공은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막막했던 진로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학생의 SNS나 학과 사무실을 통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희는 다음 이나담에서 또 만나요. 안녕!